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창의력 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질문하기 레벨업 스텝업 6번째 시간인데요. 문제 변형하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변형하기란 질문하기 방법 중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처음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질문했던 방법을 어떻게 하면 다른 관점에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방법입니다. 문제 변형하기 중에 질문 뒤집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질문 뒤집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의사들은 매년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연두에 걸린 어린이들은 80%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의 3분의 1이 눈이 멀었고 대부분 피부 감염으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건데 이때 의사들이 했던 질문의 시작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무서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끔찍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천연두라는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은 천연두를 치료하는데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토록 무서운 질병인 천연두를 인류가 정복하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뒤집어서 해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96년 영국인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이 질문을 뒤집고 나서야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의사들이 생각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무서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는데 에드워드 제너가 했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왜 젖을 짜는 여성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 네, 소의 젖을 짜는 여성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제너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질문 뒤집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너가 해결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질문 방식은 어떤 치료가 원인이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결과로 보통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뒤집기를 하느냐? 자,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은 결과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니까 이게 결과가 앞으로 와서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 원인이 뒤로 갑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겠나요? 그 질문을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결과를 원인 앞으로 보내고 원인을 뒤에 있는 것으로 보내면 질문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을 안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게 질병이 안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제너가 발견하기에는 소의 젖을 짜는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존의 질문 방식에는 수많은 치료를 시행해 보고 나서야 효과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치료가 성공적일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질문 방식을 보면 어떤 치료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해당되는 방법들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을 시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발견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뒤집기를 한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문을 뒤집어서 한다면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이게 결과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렇다면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관찰하는 대상이 방법이 아니라 관찰 대상이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찰 대상에서 발견한 차이를 치료로 시행하면 되므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질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관찰하면 효과성이 있는 치료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법을 제너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젖을 짜는 여성들은 천연두에 왜 걸리지 않은 걸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의 젖을 짜는 여성들은 우두에 걸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두라는 것은 소의 젖을 짜면서 걸리게 되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이 우두에 걸린 여성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우두에 걸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젖을 짜는 여성들의 우두 병변에 고름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사했는데 그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천연두의 질병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이것은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했던 제너의 그런 아이디어가 이러한 굉장한 발견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뒤집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한번 질문 뒤집기를 실습해 봅시다. 자, 기존의 질문 방식은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질문 뒤집기로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과를 앞으로 보내고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어떤 방법으로 해야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로 질문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발견해낸다면 그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수많은 방법을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방법을 적용해 보면 훨씬 더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실습했던 내용인 이 문제 상황도 한번 질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여름철에 모기를 없앨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생각해 봤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 맵도 우리가 만들어 봤고 뭐 생선가시 모양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름철에 모기를 없앨 수 있을까는 모기가 없는 집은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뒤로 원인을 어떤 방법을 써야 이거는 뒤로 보내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원인을 뒤로 보내서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모기가 없는 집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모기가 없는 집을 찾아서 차이가 있는 환경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것을 다 시행착오하는 것보다 모기가 없는 집을 찾으면 훨씬 더 그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그러니까 모기가 없는 것과 있는 집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겠고, 그 원인을 없앤다면 모기를 또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질문 뒤집기를 실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질문 방식은 원인에서 결과로 갑니다. 일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 어떻게 될까? 라는 원인 결과로 가죠. 아까 어떤 방법을 해야 수학 공부를 잘할까? 이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뒤집어서 한다면 결과가 앞으로 오고 뒤에 원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 학습지에 단계별로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풀이 단계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궁금했던 질문하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잘하기 위한 질문하기 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앞으로 오도록 질문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결과가 앞으로 왔으면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사하거나 관찰합니다. 만약에 아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도 있겠죠.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관찰하는 거 이런 것이 예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 결과를 관찰했으면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지의 순서대로 한번 자신의 문제를 질문 뒤집기로 해결해 보는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질문 뒤집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여러분이 질문을 생각할 때 이러한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문제 변형하기 스텝업 6번째 질문 뒤집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